어머니, 인사드려요. 지연은 정중하게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첫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예의 바른 모습에 인숙은 마음이 따뜻해졌다. 어머,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인숙은 지연의 손을 잡으며 반가워했다. 현석이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아들 현석은 옆에서 뿌듯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지연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죠. 무슨 말씀을? 지연이 수줍게 웃었다. 제가 현석 오빠를 좋아하는걸요. 인숙은 지연의 밝고 순수한 미소를 보며 감탄했다. 30년 가까이 혼자 현석을 키워온 그녀에게 이런 며느리는 꿈 같은 존재였다. 자, 앉아서 편하게 해. 뭐 마실래? 인숙이 지연을 소파로 안내했다. 물만 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물은 무슨 커피 끓여줄게. 지연은 인숙이 부엌으로 가는 동안 거실을 둘러보았다. 깔끔하게 정리된 집안, 벽에 걸린 현석의 어린 시절 사진들, 그리고 곳곳에 놓인 소품들이 따뜻한 가정의 느낌을 주었다.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을 다 관리하세요? 지연이 현석에게 작게 물었다. 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커피를 들고 나온 인숙은 지연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현석이가 잘 자라줘서 고생이 아니었어. 어머니, 지연이가 요리를 정말 잘해요. 현석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정말? 뭘 잘해? 아, 별거 아니에요. 그냥 집밥 정도. 지연이 겸손하게 답했다. 집밥이 제일 중요한 거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요리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인숙은 지연과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더 마음에 들어했다. 예의 바르면서도 자연스럽고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모습이 정말 좋았다. 지연이는 어떤 일에? 작은 출판사에서 편집 일을 하고 있어요. 아, 똑똑하구나. 책 좋아해? 네, 어릴 때부터 책 읽는 걸 좋아했어요. 인숙은 지연의 답변 하나하나에 만족했다. 교양 있고 착한 며느리를 만나고 싶었던 그녀의 바람이 이루어진 것 같았다. 그런데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야? 지연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 미안해. 괜한 말을. 괜찮아요. 어머니가 궁금해하시는 게 당연하죠. 현석이 어머니에게 눈짓으로 그만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지연의 과거는 아직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숙도 알아차렸다. 그럼 혼자 사는 거야? 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인숙의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착한 아이가 혼자 살아가고 있다니. 우리 현석이가 잘해줘야겠네. 어머니가 더 잘해주세요. 현석이 웃으며 말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인숙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차렸다. 현석의 여자친구를 처음 집에 데려온다고 해서 며칠 전부터 준비한 것들이었다. 어머,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지연이 놀라며 말했다. 별거 아니야. 우리 며느리 될 사람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며느리라는 말에 지연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현석도 쑥스러워하며 어머니를 말렸다. 어머니, 아직 결혼 얘기도 안 했는데. 뭐가 아직이야? 이렇게 좋은 아가씨를 언제까지 기다릴 거야? 식사 중에 인숙은 지연의 식사 예절에 감탄했다. 어른을 먼저 배려하고 적당히 먹으면서도 음식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어머니 요리 정말 맛있어요. 현석 오빠가 이런 음식 먹고 자랐으니까 성격이 좋을 수밖에 없네요. 지연이가 입이 짧네. 많이 먹어. 충분히 먹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려는 인숙을 지연이 말렸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아니야, 손님이 어떡해. 저도 이제 가족이 될 사람인데요. 지연의 말에 인숙은 가슴이 뭉클했다. 정말 고마운 아이였다. 함께 설거지를 하면서 인숙은 지연을 더 자세히 관찰했다. 손놀림이 능숙하고 말없이도 척척 도와주는 모습이 정말 기특했다. 지연아, 너 정말 착하구나. 어머니가 더 좋으세요. 현석 오빠가 이런 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그렇게 따뜻한 사람이 된 거네요. 그날 밤 지연이 돌아간 후 인숙은 현석에게 말했다.
현서가 지연이 정말 좋은 아이구나. 그죠? 저도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이런 며느리 보기 힘들어. 꼭 놓치지 마. 네, 어머니. 저도 그럴 생각이에요. 인숙은 그날 밤 오랜만에 기분 좋게 잠들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편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지연에게서 느낀 묘한 친근감의 정체를 말이다. 지연이 인숙의 집을 드나든 지 한 달이 지났다. 처음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이제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었다. 인숙은 지연이 올 때마다 반가워했고 지연도 인숙을 진짜 어머니처럼 따랐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저녁 만들어 드릴게요. 지연이 장을 보고 와서 말했다. 괜찮아, 내가 할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쉬세요. 지연이 요리하는 모습을 보며 인숙은 묘한 기분이 들었다. 뭔가 낯익은 느낌이었다. 지연이 야채를 써는 방식, 조미료를 넣는 순서, 심지어 요리하면서 흥얼거리는 작은 습관까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인숙은 생각에 잠겼다. 어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지연이 웃으며 물었다. 아, 아니야. 그냥 지연이가 요리하는 모습이 예뻐서. 감사해요. 하지만 인숙의 마음속에는 계속 이상한 느낌이 남아 있었다. 지연의 웃는 모습, 말하는 투, 심지어 화가 났을 때 입꼬리가 삐죽 올라가는 표정까지. 모든 것이 어딘가에서 본 것 같았다. 며칠 후 지연이 작은 선물을 가지고 왔다. 어머니, 이거 드려요. 뭐야, 이런 건 왜 가져와? 그냥 어머니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선물을 풀어보니 예쁜 차 세트였다. 그런데 그 옆에 작은 인형이 하나 있었다. 이 인형은 뭐야? 아, 그거요? 제가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건데 어머니가 보시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인숙은 그 인형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보라색 원피스를 입은 작은 인형, 노란 머리카락, 오른쪽 팔에 난 작은 실밥이 터진 자국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의 그 인형과 똑같았다. 이 인형을.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창백해지셨는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이 인형이 예뻐서. 하지만 인숙의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다. 그 인형은 28년 전 자신이 딸에게 마지막으로 안겨준 인형이었다. 세상에 하나뿐인 자신이 직접 만든 인형이었다. 지연아, 이 인형 어디서 났어? 글쎄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어서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양부모님이 주셨나? 양부모. 그 말에 인숙의 가슴이 다시 한번 쿵 했다. 양부모님이라고 했지? 네, 제가 어릴 때 키워주신 분들이요. 친부모는 저를 낳자마자. 지연이 말을 잇지 못했다.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는 부분이었다. 그날 밤 인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자꾸만 28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극심한 가난 속에서 태어난 딸을 키울 수 없어서 울면서 입양기관에 맡겼던 그날. 그때 딸에게 안겨줬던 인형이 바로 지연이 가져온 그 인형이었다. 우연일까? 아니면. 인숙은 지연의 얼굴을 떠올려 봤다. 자신의 젊은 시절과 닮은 이마, 남편을 닮은 눈매, 그리고 자신만의 특별한 습관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너무 일치했다. 다음 날 지연이 왔을 때 인숙은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지연아, 혹시 몇 살에 입양됐어? 생후 3개월 정도였다고 들었어요. 그럼 태어난 건 언제야? 1995년 3월 15일이에요. 인숙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자신이 딸을 낳은 날과 정확히 일치했다. 어머니,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아, 그냥 궁금해서. 하지만 인숙의 마음은 이미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지연은 자신이 28년 전에 입양 보낸 딸이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자신의 딸이 자신의 아들과 연애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인숙은 현기증을 느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가?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다.
인숙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이 사실을 지연에게 말해야 할까? 현석에게 말해야 할까? 며칠 후 인숙은 혼자 집에 있으면서 28년 전 자료들을 찾아봤다. 입양 관련 서류들, 딸의 출생신고서, 그리고 마지막에 찍었던 사진까지. 모든 것이 일치했다. 지연은 분명 자신의 딸이었다. 그날 밤 인숙은 큰 결심을 했다. 확실히 하기 위해 DNA 검사를 받아보기로 한 것이다. 지연 몰래.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 지연의 왼쪽 어깨에 있을 작은 점. 자신의 딸에게만 있던 특별한 표시였다. 인숙은 28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1995년 3월 15일, 눈보라가 치던 추운 겨울날이었다. 20살의 인숙은 좁은 고시원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다. 당시 인숙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아이 아버지는 임신 사실을 알고 도망쳤고 부모님마저 집에서 쫓아냈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차가웠던 시대였다. 이쁜 우리 딸. 갓 태어난 아기를 안으며 인숙은 눈물을 흘렸다. 작고 연약한 아기는 엄마를 찾듯 작은 손을 뻗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하루 종일 일을 해도 고시원비조차 내기 힘든 상황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불가능했다. 분유값도 기저귀값도 없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인숙은 매일 밤 아이를 안고 울었다. 한 달을 버텨봤지만 한계였다. 아이는 점점 말라가고 있었고 인숙 자신도 제대로 먹지 못해 모유도 나오지 않았다. 결국 인숙은 눈물을 삼키며 입양기관을 찾았다. 정말 키울 수 없는 상황인가요? 상담사가 물었다. 네. 저도 최대한 노력해봤는데. 알겠습니다. 좋은 가정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날, 인숙은 자신이 직접 만든 작은 인형을 아이에게 안겨주었다. 보라색 천으로 만든 작은 인형에 노란 털실로 머리카락을 만들어 붙인 것이었다. 이걸 보면 엄마를 생각해줘. 엄마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잊지 마. 그리고 아이의 왼쪽 어깨에 있는 작은 점에 키스했다. 콩알만한 크기의 점이었지만 인숙에게는 딸을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표시였다. 입양기관에서 아이를 넘겨주는 순간 인숙의 마음은 찢어졌다. 아이는 마치 엄마가 떠나는 걸 아는 듯 울음을 터뜨렸다.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줘. 그날 이후 인숙은 딸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입양 기록은 비공개였고 개인이 찾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몇 년을 노력해봤지만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대신 인숙은 열심히 일했다. 딸이 언젠가 자신을 찾아올 날을 대비해서 떳떳한 엄마가 되려고 했다. 야간 대학을 나오고 취직을 하고 결혼도 했다. 현석을 낳았을 때도 항상 첫째 딸을 생각했다. 이 아이에게는 언니가 있다는 걸 언젠가 말해주려고 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 기대는 점점 희미해졌다. 28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딸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 그런데 지금 그 딸이 자신의 며느리가 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인가? 인숙은 지연을 생각하며 혼란스러웠다. 만약 정말 지연이 자신의 딸이라면 지연은 자신의 오빠와 사랑에 빠진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사실을 모른 채 둘의 관계를 축복해준 것이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뻤다. 28년 동안 그리워했던 딸을 만난 것이었다. 지연의 밝은 미소, 따뜻한 마음씨, 예의 바른 모습. 모든 것이 자랑스러웠다. 그래도 잘 자랐구나. 좋은 사람으로 자랐어.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은 너무 복잡했다.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 지연은 받아들일 수 있을까? 현석은 어떻게 반응할까? 인숙은 며칠 동안 고민했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DNA 검사가 필요했다. 하지만 그 전에 왼쪽 어깨의 점부터 확인해보고 싶었다. 기회는 며칠 후에 왔다. 지연이 목욕을 하고 나와서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고 있을 때였다. 얇은 티셔츠를 입은 지연의 왼쪽 어깨 부분이 살짝 보였다. 그리고 인숙은 봤다. 콩알만한 크기의 작은 점을. 그 순간 인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28년 만에 다시 본 딸의 표시였다. 어머니, 왜 우세요? 지연이 놀라며 다가왔다. 아니야.
그냥. 인숙은 지연을 꽉 안았다. 28년 동안 안고 싶었던 딸을 드디어 안을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어머니.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연은 인숙의 갑작스러운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인숙의 따뜻한 품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마치 정말 엄마 품 같았다. 인숙은 왼쪽 어깨의 점을 확인한 후에도 확신을 얻기 위해 지연에게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자연스럽게 지연의 과거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다. 지연아, 양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셨어? 좋은 분들이셨어요. 저를 정말 친딸처럼 키워주셨죠. 언제까지 함께 사셨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요. 그 후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지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양부모의 죽음은 여전히 그녀에게 큰 상처였다. 그럼 그 후에는? 보육원에서 지냈어요. 대학 갈 때까지. 그래서 장학금 받아서 대학 다녔죠. 인숙은 지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다. 자신이 버린 딸이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알고 나니 죄책감이 몰려왔다. 친부모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니 양부모님이 아무 말씀 안 해주셨어요. 다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원망하지 않아? 지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다. 어릴 때는 원망했어요. 왜 나를 버렸는지.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해하게 됐어요. 분명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착한 딸이었다. 원망할 만도 한데 오히려 이해하려고 하다니. 혹시 친부모를 찾고 싶은 마음은 없어? 가끔 있어요. 특히 어머니를 뵙고 싶어요. 어떤 분인지,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 말에 인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 섣불리 말할 수는 없었다. 지연아, 혹시 DNA 검사 같은 거 해본 적 있어? 아니요. 왜요? 그냥. 요즘은 그런 걸로 친부모 찾는 경우도 있다고 해서. 며칠 후 인숙은 몰래 DNA 검사를 받기로 했다. 지연이 쓰던 컵에서 타액을 채취하고 자신의 샘플과 함께 검사기관에 보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린다고 했다. 그 일주일은 인숙에게 가장 긴 시간이었다. 한편 지연은 요즘 인숙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자신을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고 가끔 울먹이는 모습도 보였다. 현석 오빠, 어머니가 요즘 이상하지 않아요? 어떡해요? 자꾸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시고 가끔 우시기도 하시고 어머니가 원래 감정이 풍부하세요. 지연이를 정말 딸처럼 생각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가요? 하지만 지연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다. 인숙을 볼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다. 마치 어디선가 본 듯한 친근함이었다. 특히 인숙이 자신을 안을 때면 이상한 안정감이 들었다. 양어머니의 품과는 다른 뭔가 특별한 느낌이었다. 일주일 후 드디어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인숙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친자 확률 99.9%. 인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실제로 확인하고 나니 충격이 컸다. 지연은 정말 자신의 딸이었다. 그리고 현석의 여자친구였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인숙은 며칠 동안 고민했다.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숨겨야 할까? 하지만 숨길 수는 없었다. 현석과 지연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전에 진실을 말해야 했다. 그날 밤 인숙은 결심했다. 내일 지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28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비밀을 드디어 말할 때가 온 것이었다. 다음 날 오후 인숙은 지연을 집으로 불렀다. 현석은 회사에 있고 둘만 있는 시간이었다. 인숙은 떨리는 마음으로 지연을 맞이했다. 어머니, 무슨 일로 급하게 부르셨어요? 지연아, 앉아. 너에게 할 말이 있어. 인숙의 진지한 표정에 지연도 긴장했다. 무슨 일이세요? 지연아, 혹시 너 1995년 3월 15일에 태어났지? 네. 그런데 어떻게 정확한 날짜를? 그리고 생후 3개월에 입양됐고? 지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왜 그런 걸? 인숙은 떨리는 손으로 28년 전 자료들을 꺼냈다. 입양 관련 서류들, 딸의 사진들. 지연아, 이걸 봐. 지연은 서류를 보며 점점 놀라는 표정을 지었다. 자신의 출생신고서, 입양 관련 서류들이었다. 이게 뭐예요? 지연아, 너는 내 딸이야. 순간 지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무슨 말씀이세요? 28년 전에 내가 입양 보낸 딸. 그게 너야. 인숙은 눈물을 흘리며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어떻게 지연을 낳게 되었는지, 왜 입양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지연이 소리쳤다. 거짓말이죠. 지연아, 이것 봐. 내가 가져온 인형. 내가 만든 거야. 그리고 내 왼쪽 어깨에 있는 점. 인숙은 DNA 검사 결과까지 보여줬다. 지연은 모든 증거를 보고도 믿기 어려워했다. 그럼 현석 오빠는 내 아들이야. 너의 친오빠. 지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친오빠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왜 이제 와서 말씀하세요? 미안해, 지연아. 정말 미안해. 왜 날 버렸어요? 왜? 지연이 울면서 소리쳤다. 인숙은 무릎을 꿇고 지연 앞에 앉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당신 딸인데? 나도 20살이었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고. 너를 굶겨 죽일 수는 없었어. 지연은 28년 동안 쌓인 분노와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그럼 지금까지 왜 찾지 않았어요? 28년 동안 왜? 찾으려고 했어. 정말 찾으려고 했는데. 입양 기록이 비공개라서. 거짓말이에요. 정말 찾고 싶었다면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지연은 일어나서 문을 향해 걸었다. 저가요. 다시는 오지 않을 거예요. 지연아, 제발. 들어줘. 들을 게 뭐가 있어요? 당신은 저를 버렸고 이제 와서 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연아. 그리고 이제 현석 오빠와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인숙은 대답할 수 없었다.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저는 정말 현석 오빠를 사랑해요. 그런데 이제 오빠라니. 지연은 문을 열고 나가려다가 다시 돌아서서 말했다. 어머니. 아니, 인숙 씨.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저도 현석 오빠도 만나지 않을게요. 지연아. 하지만 지연은 이미 나가버렸다. 인숙은 빈집에 혼자 남아 눈물을 흘렸다. 그날 저녁 현석이 퇴근하자 인숙은 아들에게도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뭐라고요? 현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현석아. 지연이는 내 여동생이야. 현석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갑자기 화장실로 뛰어가서 토했다. 어머니. 제가 여동생과. 현석아, 너희는 몰랐으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현석은 머리를 감싸 안았다. 그날 밤 두 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다. 28년 만에 만난 가족의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끔찍한 현실만이 남아있었다. 지연이 진실을 알고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현석은 회사도 나가지 않고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지연에게는 연락도 하지 못했다. 어떤 얼굴로 만날 수 있겠는가? 현석아, 밥 좀 먹어라. 인숙이 방문을 두드렸다. 먹기 싫어요. 이러면 안 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잘못한 게 아니라고요? 현석이 문을 열고 나왔다. 제가 여동생을. 너희는 몰랐으니까. 몰랐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나요? 저는 지연이와. 현석은 말을 잇지 못했다. 지연과 나눈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끔찍한 기억이 되어버렸다. 어머니가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나도 몰랐어. 지연이가 며느리로 왔을 때까지 정말 몰랐다고. 그래도 좀 더 일찍. 현석은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인숙도 어쩔 수 없이 돌아섰다.
한편 지연은 자신의 원룸에서 나오지 않고 있었다. 회사에도 연락하지 않았고 그냥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다. 현석 오빠. 아니 오빠. 지연은 현석을 생각할 때마다 혼란스러웠다. 3년 동안 사랑해온 사람이 친오빠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걸까? 친구 미영이 걱정되어 찾아왔다. 지연아,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연락 안 된다고 난리던데. 미영아. 지연은 미영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미영은 이야기를 듣고 경악했다. 세상에. 그런 일이. 나 어떻게 해야 해? 일단 회사는 나가야지. 그리고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현석 오빠. 아니, 현석이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 사람도 충격받았을 거야. 너만큼이나. 며칠 후 현석이 지연에게 연락했다. 지연아, 만날 수 있을까? 지연은 망설였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다. 둘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지연아, 오빠. 아니, 현석아. 둘 다 어색했다. 어떻게 불러야 할지,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모르겠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현석이 먼저 말했다. 오빠. 현석이 잘못이 아니야. 그래도 만약 내가 좀 더 신중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 28년 동안 모르고 살았는데.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3년 전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다. 서로에게 반한 그 순간이 이제는 끔찍한 기억이 되어버렸다. 지연아,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나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아. 하지만 나도 오빠를 정말 사랑해. 하지만 이제는 둘 다 눈물을 흘렸다. 사랑하지만 사랑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우리 헤어져야겠지? 그래야겠지. 하지만 쉽게 말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3년 동안의 추억,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 없었다. 지연아, 나 당분간 집을 떠날 거야. 어디로? 모르겠어. 일단 멀리. 정말 멀리. 현석이. 미안해, 지연아. 정말 미안해. 현석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연도 따라 일어났지만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잘 지내. 너도. 그렇게 둘은 헤어졌다. 3년 동안의 사랑이 끝나는 순간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현석은 인숙에게 말했다. 어머니, 저 집 떠날게요. 어디로? 멀리. 정말 멀리 갈 거예요. 현석아. 어머니도 지연이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에게 그게 나을 것 같아요. 현석은 짐을 챙겨서 집을 떠났다. 인숙은 혼자 남겨졌다. 28년 만에 찾은 딸, 그리고 그 딸과 사랑에 빠진 아들. 모든 것이 틀어져 버렸다. 인숙은 빈집에서 혼자 울었다. 진실을 말한 것이 잘한 일이었을까? 아니면 영원히 숨겼어야 했을까?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가족은 흩어져 버렸고 각자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다. 현석이 집을 떠난 지 6개월이 지났다. 그는 부산의 작은 회사로 이직해서 혼자 살고 있었다. 서울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했지만 지연 생각을 지울 수는 없었다. 매일 밤 술을 마시며 지연과의 추억을 떠올렸다. 처음 만났을 때 첫 키스, 결혼 이야기까지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금지된 기억이 되어버렸다. 형, 또 술이야? 직장 동료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 무슨 일 있어? 여자친구랑 헤어진 거야? 현석은 대답할 수 없었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사랑하던 여자가 치녀동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인숙은 서울의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아들도 떠나고 딸도 연락을 끊어버린 상황에서 그녀는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었다. 가끔 지연이 살던 동네를 지나가며 멀리서나마 모습을 보려고 했지만 지연은 이사를 간 후였다.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다. 내가 잘못했나? 진실을 말한 게 잘못이었나? 인숙은 매일 자책했다.
만약 그냥 모른 척했다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하지만 이미 늦었다. 가족은 완전히 흩어져 버렸다. 지연은 대구로 이사가서 새로운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서울에서의 모든 기억을 지우고 싶어서 멀리 떠난 것이었다. 하지만 현석에 대한 사랑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를 오빠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과 연인으로 사랑한다는 것 사이에서 매일 갈등했다. 왜 하필 현석이가 내 오빠여야 하는 거지? 왜?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지만 누구도 현석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 어느 날 밤 지연은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인숙에게 보내는 편지였다. 어머니, 이렇게 부르는 게 맞나요? 처음에는 정말 원망했어요. 왜 저를 버렸는지, 왜 이제 와서 나타났는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해하게 됐어요. 어머니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걸. 그래도 아직은 만날 준비가 안 됐어요. 현석이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아파요. 언젠가는 정말 딸로서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편지를 다 쓰고도 보내지는 못했다. 아직은 너무 힘들었다. 1년이 지났다. 세 사람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현석은 부산에서 새로운 여자를 만났지만 진전이 없었다. 지연이 아닌 다른 여자는 사랑할 수 없었다. 인숙은 점점 건강이 나빠지고 있었다. 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 병원을 자주 드나들었다. 지연은 대구에서 나름대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은 드디어 편지를 보내기로 결심했다. 1년 동안 써놨던 편지를 다시 꺼내서 수정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이제야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1년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를 원망하기도 하고 현석이를 그리워하기도 하고 우리 가족에 대해서도 생각해봤어요. 어머니가 저를 입양 보낸 것.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해요. 20살에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현석이와의 일도. 우리 모두 몰랐던 일이니까 누구를 탓할 수도 없고요. 이제 저는 현석이를 오빠로 받아들이려고 해요. 쉽지 않지만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어머니, 건강하세요. 언젠가 저도 용기를 내서 어머니를 만나러 갈게요. 그때는 정말 딸로서 인사드릴게요. 사랑하는 딸 지연 올림. 편지를 다 쓴 지연은 우체국으로 향했다. 이제는 정말 보낼 준비가 되었다. 편지를 받은 인숙은 눈물을 흘리며 몇 번이고 읽었다. 1년 만에 받은 딸의 소식이었다. 지연이 자신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 그리고 언젠가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 지연아. 인숙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다. 다음 날 인숙은 현석에게 전화했다. 현석아, 지연이한테서 편지가 왔어. 편지요? 인숙은 편지 내용을 현석에게 읽어줬다. 현석도 듣고 나서 한동안 말이 없었다. 지연이가 많이 힘들었겠네요. 너도 마찬가지잖아. 저도 지연이를 그리워해요. 연인으로서가 아니라 이제는 여동생으로서. 그 말에 인숙은 조금 안도했다. 현석도 조금씩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다. 2년이 더 지났다. 지연은 가끔 인숙에게 편지를 보냈고 인숙도 답장을 했다.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며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갔다. 현석도 부산에서 안정을 찾았다. 여전히 지연을 그리워했지만 이제는 여동생으로서 그리워하는 마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 갑자기 편지를 보냈다. 어머니, 저 이번 주말에 서울에 갈 예정이에요. 출판사 일로 가는 건데. 시간이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드디어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머니를 직접 만나서 딸로서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현석이 오빠에게도 안부 전해주세요. 이제는 정말 오빠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편지를 받은 인숙은 기뻐서 눈물을 흘렸다. 드디어 딸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었다. 약속 장소는 한강공원이었다. 3년 만에 만나는 모녀였다. 어머니. 지연이 조심스럽게 인숙에게 다가왔다. 지연아. 인숙은 눈물을 흘리며 딸을 꽉 안았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매정하게 굴었어요. 아니야, 지연아. 내가 화낼만 했어. 어머니가 미안해. 둘은 한강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지연의 지난 3년, 인숙의 외로웠던 시간들. 현석이 오빠는 어떻게 지내세요? 부산에서 잘 지내고 있어. 너를 많이 그리워해. 저도 오빠가 보고 싶어요. 이제는 정말 오빠로서. 며칠 후 현석도 서울로 올라왔다. 3년 만에 만나는 남매였다. 지연아, 오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다. 이제는 정말 오빠와 여동생이었다. 오빠,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너도 마찬가지였잖아. 이제는 가족으로 지내요. 응, 가족으로.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다. 3년 만에 다시 모인 가족이었다. 지연아, 앞으로 자주 올 수 있어? 인숙이 물었다. 네, 이제는 자주 올게요. 그리고 나중에는 서울로 돌아올 생각도 있어요. 정말? 네, 가족이 있는 곳으로. 현석도 말했다. 저도 서울로 돌아올 생각이에요. 부산에서 경험도 충분히 쌓았고. 인숙은 기뻤다.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모일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그럼 우리 다시 함께 살 수 있겠네. 네, 어머니. 몇 개월 후 지연과 현석 모두 서울로 돌아왔다. 지연은 새로운 출판사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현석도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 세 사람은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었다. 지연아, 오늘 뭐 먹고 싶어? 인숙이 물었다. 어머니가 해주시는 건 다 좋아요. 현석이는? 저도 어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가족의 일상이 다시 시작되었다. 비극적인 시작이었지만 이제는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되었다. 지연은 일기에 썼다. 오늘로 우리 가족이 다시 모인 지 6개월이 되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지만 이제는 현석이를 오빠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어머니도 정말 내 어머니로 받아들였다. 가족이라는 게 참 신기하다. 피로 이어진 관계이지만 진짜 가족이 되려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 같다. 이제 우리는 정말 가족이다. 엄마, 오빠, 그리고 나. 늦었지만 찾은 우리 가족. 인숙도 행복했다. 28년 만에 찾은 딸, 그리고 다시 돌아온 아들. 비록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결국 진짜 가족이 되었다. 현석은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했다. 이제는 지연을 여동생으로만 생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오빠, 여자친구 언제 소개시켜 줄 거야? 지연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조금 더 사귀어보고. 빨리 결혼해서 조카 보게 해줘. 너도 좋은 사람 만나. 나도 찾고 있어. 가족의 평범한 대화였다. 3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그날 밤 인숙은 감사 기도를 드렸다. 비록 돌아가긴 했지만 결국 가족을 되찾을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해서. 진짜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늦었지만 그들은 드디어 진짜 가족이 되었다.